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하귀남 변호사,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통영을 찾았습니다. 전지 훈련차 방문을 한 건데요. 모처럼 기분 좋은 지역 출신 인물의 금이 환영 소식에 통영을 비롯한 경남도가 밝아진 분위기입니다. 자, 최 교수님, 박항서 감독의 통영 전지 훈련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 이제 축구 전지 훈련을 더운 곳으로 가는데 네. 오히려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통영으로 왔습니다. 와서 박항서 감독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네. 우린 좀 이제 시원한 곳이 필요했다 이런 네. 말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통영은 박항서 감독이 경남 FC 초대 감독을 할 때 원래 또 산청 출신이시죠. 맞아요. 하시고 그때도 여기서 겨울 캠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겨울 FC 팀도 그렇고 또 다른 팀을 또 다른 지역 팀을 할 때도 통영에 네. 자주 왔었고 사실은 이 통영, 마산, 고성, 진해 이곳이 한반도에서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예. 이 축구도 축구지만 야구 같은 경우는 네. 겨울이 되면 이게 잘 공이 딱딱해지고 위험하거든요. 네.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이렇게 쳐도 날아가지도 않고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구도 이전에 보면 우리 자랄 때 보면은 네. 그 마산에 와서 뭐 마산상고 지금은 용마고로 바뀌었습니다. 마산상고 또 마산고등학교 이런 야구장에서 네. 당시에 서울의 그 명문 고등학교 야구팀들이 와서 예. 겨울 내내 연습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오래전부터 사실은 한반도에서 따뜻한 곳, 선벨트라고 저는 부릅니다. 네. 이 선벨트에서 이런 축구라든가 했고 특히 이제 통영하고 남해에도 과거에 축구팀들 많이 했죠. 근데 계절적으로 보자면은 네. 겨울에는 이쪽 통영, 마산, 고성, 진해 이곳이 아주 전지훈련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축구는 또 박항서 감독이 참 경남 사람들, 경남 FC 감독도 했기 때문에 예. 아주 좋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우리 축구팀에서 이 경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1994년에 미국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던 김호 감독이 이 경남 출신이고요. 네. 또 1986 월드컵 본선 불가리아전 동점골을 터뜨린 김종부도 이제 통영 출신입니다. 또 역시 축구하면 조광래 진주 출신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마산공고가 또 축구의 명문이었습니다. 예, 마산공고 마산 출신으로는 2002년 월드컵 멤버 최성용 마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항서 감독은 경남 FC 출신 초대 사령탑이었고요. 네. 아울러 이제 저도 사실 축구에 상당히 인연이 있는데 네. 전형두라는 축구협회 경남 축구회장 회장이 계셨습니다. 어. 돌아가셨는데 네. 이 축구에 열정을 아주 바치셨고 사업을 해서도 크게 성공하셨는데 예. 많은 사재를 축구 양성에 또 쏟았습니다. 어. 전형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성만성 씨인데 이게 경남 FC 단장도 하셨고 나중에 네. 대표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그 경남의 축구 전통 여기에 박항서 감독의 참 쾌거 이런 것들에 어울러서 원래부터 한반도에서 가장 따뜻한 이 지역으로 원래 겨울 연습들을 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선수가 왔다는 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자, 박항서 감독이 또 산청 출신인 만큼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좀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높은데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 경남 FC도 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남 FC의 제 역할 부분은 우리 도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 예. 저는 이번 박항서의 현상을 보면서 박항서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아마 결국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네.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했고 예. 통영을 선택했잖아요. 예. 박항서 본인 자체가 비주류로 주류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분인데 외곽과 변방에서 성공을 해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보통은 돌아오면 서울 수도권에서 환영을 받고 싶을 텐데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변방과 비주류일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택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봐라, 나 성공했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박항서 베트남 그 경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나라 경기를 이렇게 우리나라 경기처럼 보는 게 드물었다. 네.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비주류 소외가 변방에서 이게 극복하고 딛고 오는 그 시나리오. 네. 그리고 거기서 한국과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한 사람이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주류 축구협회나 우리나라 축구 발전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네. 서울 수도권이 아닌 이 지역에서도 좋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음을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남 FC나 우리 지역의 많은 축구인들이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경남의 특히 통영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어받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박항서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통영의 활기도 좀 돌고 또 한 번의 박항서 매직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자체 예산 확정을 좀 살펴보죠. 자, 먼저 경남도의 경우엔 내년도 본 예산이 9조 4,748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5조 4,850억 원인데요. 자, 특히 경남도의 경우엔 지난해 대비 14.8% 증가를 좀 했습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다 불효불급한 예산일 테고 또 의회에서도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이제 걱정은 뭐냐면은 14.8%로 예산 증가했습니다. 물론 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펑펑 쓰면 좋겠죠. 그러나 이 돈이 다 국민의 세금, 우리 도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경상남도는 이번에 또 부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전 또 조지사 시절에 부채 제로를 만들었던 걸 다시 이제 부채를 늘려가고 있죠. 네. 부채가 적정하게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래의 부담. 네. 바로 내년, 내후년 다음 도지사의 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정액했는데 또 예산의 내역을 좀 차츰 따져보겠습니다만 네. 예산의 내역도 이게 우리의 성장 동력을 또 경제 활기를 더 높인다는 것보다는 이미 지난 2년간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실패, 네. 현 정권, 현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에 뭐 뜻은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2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정부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그 정책의 실패 탓에 실업률이라든가 네. 이런 그 일자리라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걸 메꾸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패를 메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네. 다시는 이런 정책 실패를 없도록 이 부분부터 확실히 바꿔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당한 정액이지만 이 정액의 예산 지금 그런데 문제는 세수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부채를 또 낸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을 키운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펑펑 쓰고 해서 그래 좋겠습니다만 그 돈이 다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또 아껴야 할 돈이고 한데 이게 과연 과거 우리 2년 사이에 지난 네. 2년 사이에 정책의 실패로 인한 공백들을 메우기 위해서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네. 현 도지사라든가 또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당을 위해서 그런 어떤 선심성으로 많이 쓰여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예. 자, 하기남 변호사께서는 이번 예산 확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적절한 정도의 규모와 또 적절한 정도의 삭감 규모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 도지사나 네. 그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건데 네. 또 심사하는 의회는 불용 또 불효불급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액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액을 예상하고 좀 올려놓기도 하고 또 감액하고 각자가 윈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결과에 있어서는 적절했다고 보여지고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 오게티라면 네. 상임위에서 교육위 예산 같은 경우는 대폭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는데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 살리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네. 상임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좀 따지고 보면 상임위에서 너무 지나치게 도교육청 집행부의 의도를 네. 너무 눌렀다. 그런 반성이라기보다는 좀 급하니까 네. 다시 살린 그런 의미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짧은 심사 기간에 비해서 좀 삭감 규모가 좀 상임위 차원에서 너무 컸던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다음부터는 심사를 할 때 좀 더 긴 기간에 내밀 있게 심사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삭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가장 시급한 예산 투입처는 경제일 겁니다. 김경수 지사도 경제에 뭐 예산을 가장 먼저 쓰겠다라고 밝혔는데 예산 사용처를 좀 볼 때 그 효과를 좀 발휘할 거라 보십니까?
결국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경제의 마중물을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께서는 마중물,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로 예산을 네. 편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혁신에 큰 돈을 투여하고 있고 또 제가 여기서 관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인구 문제. 네. 이제 2050년이 되면 90만 명이 줄어들 이 인구 문제에 대응해서 노인과 신중년 여성 가족을 위해서 1조 5천억을 배정한다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중구난방 또는 비효율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이 복지 체계를 바로 좀 체계 확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우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네. 뒤에 새는 부분을 좀 덜 세게 하는 체계를 맞추고 또 인구 감소나 우리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노인 신중년을 위한 예산 배정을 하는 거라든지 놓고 보면 체계적으로는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디 바라기는 이 정말 보릿고개 극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 이것이 네. 내년 연말쯤에는 효과를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시길 경제 활기를 좀 높인다기보다는 정책 실패를 메우는 데 예산을 좀 많이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경제 살리기 위한 예산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 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수 현황이 다소 힘들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예산을 많이 늘렸죠.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라고 했는데 경제보다는 이제 민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 정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의 실패로 인한 오롯이 그것이 이제 서민 생활의 부담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네. 그것이 30대, 40대 우리 사회 허리에 해당하는 이런 세대에서 실업률이 급증한 것이고 또 일자리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정부도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결국 늘린 것은 뭐냐면 60대 이상의 임시 일자리입니다. 네. 조금 시간 일자리. 이게 장기적으로 복지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돈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따져보면은 제조혁신 추진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2,740억 원입니다. 전체 엄청나게 구조 가량 된 예산 중에서. 네. 근데 대부분 예산은 이제 노인, 신중년, 여성 가족 이게 1조 6천억 가량 됩니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 통합복지처럼 복지체계에서는 한 4조 원 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입니다. 네. 복지인데 복지도 해야죠. 복지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굉장히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이 정부 들어서 갑작스러운 이제 재정금 또 이 52시간제 또 우리 창원의 경남의 주력 산업의 어떤 네. 피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메우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복지란 이름으로 많은 네. 예산을 투입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네. 경제가 지금 올해 한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막을 게 아니라 예산을 또 투입하면서 또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음에 이 예산이 효과를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윤택한 일자리라든가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아쉬운 것은 미래에 관해서 근데 우리 로봇랜드가 개장했는데 이 로봇 산업이 육성하는 정책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로봇 연구소를 그럼 당연히 마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구에 또 엉뚱하게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됐으면은 아마도 로봇 연구소 뭐 대구에 있으니까 뺏어오기는 어려울 테고 네.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신노인 신중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인간을 돕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연구소 같은 거를 우리 도에서도 돈을 넣고 정부 예산도 끌려고 하는 그런 예컨대 이제 그런 신성장 산업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그런 산업에 대한 배려가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또 아무래도 재정 지금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2,600가량 되는 또 부채를 또 새로 발행을 하게 되죠. 근데 예. 이거는 이제 SOC 사업에 이제 전격적으로 다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참 동네로서는 다 좋겠지만은 네. 상당히 선거성, 선심성 예산으로 또 전용될 의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말씀처럼 경남도의 본예산 9조 4천 중에 4조 정도가 복지 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뭐 무상복지를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자, 김경수 도정의 무상복지 정책과 예산 규모를 볼 때 지금 이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복지고 건물이나 기계나 도로나 하천에 돈이 들어가면 복지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4조 예산이라지만 그냥 막 돈을 그냥 적선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일자리에 사회복지사가 어떤 우리 삶의
아주 어두운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 사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점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돈의 전체 총액 액수도 높지 않을 뿐더러 네. 앞으로는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역시 세금 낼 사람이 없고 사회는 지속적으로 다시 재생산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람에 투자하고 그 사람이 다시 생산을 가져오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예. 하시면 좋겠다 싶고 네. 아마 김경수 지사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그 투자가 이제 사람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냥 액수가 많다고 다 복지다 이런 개념은 조금 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기초 지자체 가운데 진통을 또 겪었다 할 만한 곳이 바로 창원시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덕산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 좀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세심히 들여다보고 또 타당성을 따지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기도 한 만큼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산 심사의 그 특성을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의원들이 이제 삭감하고 심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율, 네. 두 번째로는 견제입니다. 예. 효율,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만 해도 예산이 9조 5천억입니다. 네. 우리 인구 340만 원을 나누면 1인당 한 280만 원 정도가 돼요. 예. 그런데 한 곳에만 다 몰아주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특정 집행부나 특정 이익을 위해서만 이게 몰빵되거나 네. 또는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 감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견제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회의 방향과 맞지 않거나 불협불급한데 그냥 막 전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예산 삭감권으로 그것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무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방향이 다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으로 막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의원들도 경남도만 놓고 보면 도지사님은 1분의 1이지만 의원들도 55분의 1이거든요. 네. 55분의 1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9조 5천억의 예산을 놓고 보면 의원 개인당도 한 1,700억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심사하거나 적어도 어떤 집행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가장 바닥에서 얘기를 듣는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깜깜이 예산 문제인데 어느 정도 포착이 돼서 좀 논란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시의원들의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검토 과정에 손태화 시의원이 이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창원 통합 10년입니다. 10년인데 58개 읍면동을 비교해봤더니 주민화합 행사, 노인잔치, 해맞이 행사 등에서 예산이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네. 이제 예산을 이제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교육예산은 교육 예산은 따로 다루면서 예. 상임위에서 이제 삭감한 것을 다시 이제 그 세금 전체적 예산 특위에서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네. 형식적인 것보다도 저는 내용적으로 우리 역시 미래교육 최근에 그 경남도 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구가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인재로 크고 저마다의 개성을 바탕으로 네. 소질을 개발하고 적절한 수업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제 그 우리 어린 세대를 부양도 할 수 있고 산업 생산력도 높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볼티모어 같이 우리 마산 비슷한 곳인데 그런데 같이 교육에 좀 혁신적으로 투자하는 예. 새로운 어떤 스마트 교육의 기술이라든가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보는 그런 미래적인 토론이 없었다는 것이 또 아쉬운 점이 하나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논란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잘 관리 감독해야 할 텐데 앞으로 경남도와 기초지자체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조언할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이것은 순전히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예산 운영은 대부분 보면 집행부는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고 의회는 삭감하려고만 하는데 네. 적절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나눠서 네. 집행부가 하는 게 한 7할 정도 되면 네. 의원들도 또 바닥에서 집행부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예. 1할 정도 이렇게 좀 배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도와 도내 기초지자체 예산이 확정되면서 2019년이 저물어감을 새삼 느낍니다.
확정된 내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지를 살펴보는 건 도민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점 꼭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귀남 변호사와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